골 깊은 오지마을 인제 진동리. 쉽게 갈 수 없지만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청정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펼쳐진 향긋한 산나물 축제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랜 역사는 물론 고즈넉한 사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성 건봉사, 그리고 해변에 위치해 반동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양양 낙산사까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떠나는 아름다운 힐링, 사찰로 떠나는 여행을 소개합니다. 임산부들의 건강한 태교와 행복한 출산을 위한 태교 페스티벌이 국립행성수채원에서 열렸습니다. 편백 팔찌 만들기, 아로마 마사지, 숲속 요가와 명상 등 행복한 태교 여행을 즐기는 숲태교 페스티벌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오늘은 여름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소만 무렵은 낮 기온이 높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그래서 이 무렵 부는 바람이 몹시 차다는 뜻의 소만바람에 설레근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도 생겼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큰 소만 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고요. 또 자외선도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외출 시에는 덥더라도 긴 소매 차림과 함께 모자나 선글라스도 적극 착용하셔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연희 씨가 준비한 소식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은 또 어느 좋은 곳을 다녀오신 거예요? 오늘 제가 유난히 어려 보이고 생기 있고 좀 에너지틱해 보이지 않나요, 명수 씨? 피부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좋은 피부과 다녀오신 건 아니실 테고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피부과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이맘때가 되면요, 자연이 굉장히 힐링되는 곳입니다. 제가 자연에 가서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자연을 만끽하고 왔거든요. 어떤 곳에 다녀왔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기 오니까요, 계곡도 있고요, 공기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고요.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사실 5월인데도 요새 날씨가요 30도를 웃도우면서 여름 같은 날씨였잖아요. 근데 오늘 인제에서요 다시 한번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축제일까요? 지금 함께 가보실게요.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소문난 인제. 그 중에서도 진동리입니다. 향긋한 산나물과 함께 한바탕 신나는 즐거움이 넘쳐났는데요. 이날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맛있어요. 포근한 날씨와 함께하는 진동리, 함께 떠나보시죠. 산 높고 골 깊기로 유명한 인제에서도요,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달려야 나타나는 오지마을 진동리. 쉽게 갈 수는 없지만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마을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 지역인데요. 원시림이 울창하고 다양한 희귀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물 창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오늘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산나물 축제입니다. 축제 날을 진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그 진동계곡 산나물 축제는 올해로 이제 13회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발이 높아서 고냉지구, 그래서 한 1000m 이상 고지에서 나오는 자연산 나물을 오늘 이 축제장에서 오시면 즐길 수가 있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조그마한 마을이 시끌벅적한데요. 맑고 깨끗한 인제 진동리의 자연을 그대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럼 일단 축제의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싱싱하고 싱그럽고 자연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산나물. 이날 보니까 산나물의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누리가 있고 병풍치 있고 재배곰치 있고 자연산 곰치 있고 이게 자연산 취나물이 있고 재배 취나물이 있고요. 오늘 어떤 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 아직까지는 곰치하고 취나물이 제일 많지요. 자연산이.
믿을 수 있고 또 먹기 좋은 제때에 딱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 가득했는데요. 명수 씨, 이 중에 아는 산나물 있어요? 그게 그건 것 찾아볼까요?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곰치가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최초로 산에 있는 곰치 씨앗을 받아다가 밭에 경작을 하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곰치 재배 재료는 원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누리대라는 곳인데 요거는 사실 좀 향이 네. 안 좋아요. 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저기 구경하시는 분들 인상 쓰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 드세요. 이 누리대는 대부분 이제 강원도에 계신 분들 이제 처음에 먹다 보면은 저도 처음 먹을 때는 속에서 우악지기도 했는데 한번 이게 맛이 길들여지면 이것만 찾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는. 강원도 산나물 좋은 거 어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북적한데요. 그래서 저도 산나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한몫했어요. 이거 쌈 싸먹어도 맛있고 장아찌로도 맛있어요. 이거 1kg만 주세요. 네, 자연산으로. 이거 무슨 나물인 줄 아세요? 나물. 시나물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돼요? 비치는 나물을 먹으세요. 저기 쌈 먹어도 돼요. 고기 쌈 먹어도 돼요. 역시 어머님들의 5월의 신부라고 했나요? 저는 부캐 대신 산나물 부캐를 들었습니다. 아 이게 한번 맛보니까 계속 먹고 싶어지는데 빨리 먹으러 가보도록 욕심도 할게요. 많으시네요. 가자. 산나물 부캐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 산나물 축제인 만큼 산나물로 만든 음식들이 다양한데요. 요거 튀김. 요거 맛있어요. 튀긴 건 다 맛있지만 산나물 제 앞에는요 튀김이 있는데요. 사실 튀김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자연산 산나물로 한 튀김들이에요. 두릅 있고요, 곰치 있고요. 튀기면 또 식감도 달라지더라고요. 맛있죠? 아이들이 산나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튀김으로 먹으면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바삭한 튀김 안에서 그 향긋한 나물의 향이 이렇게 풍기더라고요. 진짜 튀김 좋아하거든요. 맛있죠. 그리고 안주에는 역시 와. 산나물 튀김이죠. 분이서 굉장히 푸짐하게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오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5월에 갈 만한 데가 어디 있나 찾아보다가 인제에서 산나물 축제한다 그래서 산나물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드시면서 데이트도 하시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전 좋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맛있는 산나물 튀김을 먹었지만요, 저는 2%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산나물에는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으러 가볼게요, 일단. 명수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아니, 제가 하셨죠? 산나물을 먹으러 왔는데 고기를 먹지 못해서 아직은 2%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에 소세지가 있는데 이거 무슨 소세지예요? 명이나물로 만든 소시지. 네? 명이나물로 소세지를? 네. 이게 여러분 명이나물 소세지예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과연 이 소세지의 맛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 나는 명이나물을 먹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를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숯불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바베큐도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산나물이지만 요 조합 잊지 못하죠. 요게 있어요. 제가 드디어 2%를 채우러 왔습니다. 고기에 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들야들한 요 고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곰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맛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지. 너무 향긋해, 너무 맛있어. 고기도 맛있지만 산나물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인제 산나물은 왜 맛있는 거예요? 산세가 좋고 공기도 맑고 오염되지 않은 이 청정지역 고산지대 자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2% 채우세요.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것은 다 모인 듯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오늘의 주인공은 산나물이겠죠? 생 명이나물은 처음 봤거든요. 이 명이나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명이나물은요, 얘가 다년생입니다. 얘 지금 몇 년쯤 자란 것 같아요? 올 봄에 자라서 캔 거 아니에요? 물론 올 봄에 수확은 했는데요. 얘가 13년 자란 겁니다. 13년을 컸는데 이렇게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렇게 어리게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수확을 하면 이렇게 연하고 맛있고요. 근데 잎은 매운맛이 나고요. 줄기는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매운맛과 단맛이 같이 들어있어서 만약 이걸로 장아찌를 담으면 아주 감칠맛이 좋고요.
또 무대 위에서는 뭔가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축제에서 빠지면 섭섭하다는 떡 매치기. 산나물 먹고 제대로 제가 힘 자랑해봐야겠죠. 연희 씨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왜 산나물 많이 먹었거든요. 힘을 못 쓰시죠? 살이 많아질 것 같아. 우리 아버님들이 힘 자랑 제대로 하는데요. 이렇게 산나물 기운으로 만든 인절미, 요거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무려 100인분 산나물 비빔밥입니다. 파이팅! 비벼주세요. 골고루 비빌수록 맛있습니다. 시원한 함지박에 가진 산나물을 넣고요. 힘을 같이 보태서 쓱싹쓱싹 비볐습니다. 요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양도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제 산나물이 가득가득 들어갔거든요. 양이 한 번 반하고요. 맛에 또 한 번 반했습니다. 계속해서 잘 드시네요. 이날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맛있다. 먹고 싶다. 다 같이 먹어서 맛있고, 내가 비벼서 맛있고, 인제 산나물이 들어가서 맛있고. 때묻지 않은 곳 인제 진동 계곡마을. 깊은 산속에서 맑은 바람과 물이 키워낸 선물로 가득합니다. 하늘내리 청정 인제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역시 봄에는요, 인제 진동 계곡 산나물이 최고예요. 인제 진동계곡 산나물 축제. 아니 연희 씨, 네. 아무리 산나물 축제라도 그렇죠. 왜 이렇게 산나물을 많이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보신 힐링을 제대로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진동리에 가자마자 힐링이란 걸 바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높은 건물, 미세먼지가 없고요. 시원한 바람, 계곡, 자연, 그게 바로 진동리 힐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뻐진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나물도 많이 드시고 또 한바탕 신나게 노시고. 네.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나물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축제는 끝났지만요. 5월 별로 안 남았잖아요. 이 봄 산나물이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꽃피는 봄이 오면 인제 진동리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게 바로 힐링입니다. 네. 바쁘고 여유 없는 삶 속에서 틈틈이 나를 돌아보고 휴식의 시간을 갖자는 건데요. 이번엔 힐링하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한적하고 고즈넉함을 손꼽자면 바로 사찰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유명한 사찰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천년 고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싱그러운 5월의 어느 봄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선 선하실 리포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고즈넉한 사찰로 떠나는 여행. 방문객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초입에 서 있는 50여 개의 부도와 비석인데요. 사찰의 큰 규모를 짐작하게 하죠. 조금 더 걸어가면 불의문을 만납니다. 번뇌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서예가 해강 김규진 선생이 직접 쓴 현판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도 불의문을 지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사찰의 입구는 초록의 물결이 넘실거리는데요. 이곳은 어떤 사찰일까요? 아하, 건봉사였네요. 네, 이곳은 고성군 거진읍에 위치한 건봉사입니다. 혹시 건봉사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알고 보니 이 건봉사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4대 사찰 중 한 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대사찰일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건봉사는 서기 520년 아도화상이 창건했습니다. 번성했던 사찰은 1878년 건봉산에 큰 불이 나면서 대부분 소실됐는데요. 그 후 700여 칸을 중건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며 또다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아픈 역사 속에 건봉산은 옛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산불과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나무가 바로 이 건봉사 왕소나무라고 하네요.
천년 고찰의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건봉사의 웅장한 옛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여기 절 안에 들어오니까 새소리, 바람소리에서 굉장히 운치 있는 절 같은데 건봉사는 어떤 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신라 보풍왕 때 아도 화상께서 창건을 한 절입니다. 그래서 한 1500년 된 천년고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3183칸이라는 그런 방이 3183칸이라는 방사를 가지고 있던 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절이죠. 조선시대 때는 4대 사찰 중에 하나였고. 건봉사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봉안된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해 약탈됐는데 사명대사가 되찾아와 지금은 건봉사로 돌아왔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능파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석교 중에 보존 상태가 굉장히 뛰어나서 아직까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다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단풍나무와 함께 보는 능파교의 모습은 절경 중의 절경으로 최고의 모습을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건봉사 경내에는 곳곳에 다양한 석주들이 서 있습니다. 범종각 좌측에는 봉황이 새겨진 나무아비탑을 석주가 있고요. 능파교를 지나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엔 10바라밀 석주가 있습니다. 10바라밀이란 정각을 얻기 위한 10가지 수행 방법을 말하는데요. 10바라밀 석주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찰 문화재라고 하네요. 네, 이곳은 천년 고찰 낙산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관동 8경 중에 하나로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고요. 함께 만나보셨던 건봉사와 함께 오랜 역사도 지니고 있는 사찰입니다. 봄이 찾아온 낙산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양양 오봉산 자락에 위치한 낙산사는 서기 671년 창건된 고찰입니다.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지었는데요. 낙산사의 아름다운 풍경은 수많은 문학작품과 그림 속에도 등장하죠. 낙산사는 2005년 양양 산불로 일부가 소실됐다가 다시 중건해 지금의 모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낙산사에 오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 담장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답사기에 보더라도 이 담장이 우리나라의 미를 가득 담고 있는 담장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등이 바람에 나부끼고 초록으로 물든 사찰은 넉넉한 고요와 휴식을 선사합니다. 낙산사의 단정한 길을 따라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홍연암입니다. 낙산사 창건의 모태가 된 곳이죠. 법당 바닥에 난 작은 창을 내려다보면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던 관음굴이 보입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사찰이 어우러진 풍경, 정말 아름답죠?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명찰 두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 따뜻하고 바람 선선한 5월, 여러분들도 고즈넉한 사찰에 찾아오셔서 힐링과 여유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사찰 여행,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 양양 낙산사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건봉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건봉사는요, 우리나라의 4대 사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불과 전쟁으로 인해서 옛 모습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복원 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옛 모습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힐링하기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희 씨, 네. 대전에 유성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명수 씨 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저도 물 좋아해요. 따뜻한 물 좋아합니다. 온천이 딱 생각이 나죠.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전국에 온천으로 유명한 곳 정말 많지만요. 역시 대전 유성하면 온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효능만도 60여 가지가 넘는 이 고온의 열천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 유성으로 가셔서 온천도 즐겨보시고요. 맛있는 불고기도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가정의 달 5월,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할 곳을 찾고 있다면 쌀처럼 하얀 이팝나무 아래서 뜨끈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대전 유성은 어떠세요? 유서 깊은 역사와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유성온천은 대전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제 유성온천이 수질이 굉장히 좋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게 좀 많아서 신경통, 피부병 이런 게 좀 좋고요. 체질에 따라 무료로 즐기는 한방 조격,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또 35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시 인증 맛집에서 맛있는 한 끼를 만나면 제대로 힐링이 되는데요. 도심 속에서 만나는 힐링 타임. 지금 대전 유성으로 출발합니다. 도심 속 고층 아파트와 빌딩 숲이 빼곡하게 자리한 대전 유성. 선비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5월 이맘때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대전 어디까지 가봤네에서 찾아온 곳은 대전광역시 유성입니다. 여러분, 유성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유성 온천.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이곳으로 신혼여행도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곳 유성 온천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가시죠. 높은 빌딩 사이로 길게 녹음이 우거진 곳, 바로 온천공원입니다. 이곳에 가면 무료로 한방 조격을 즐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체질 따라 조격을 즐길 수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사상 체질별로 또 나눠서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럼 나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금 소음인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 여기 사상 체질별로 나눠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좋습니다. 사람은 4가지 체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기 체질에 맞도록 들어가는 것이 몸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여기 그 탕별로 안내판이 세밀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도 거의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관리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관리사무실에 가면 나의 사상 체질을 알 수 있다? 그게 정말일까요? 10손가락에 지문을 찍어서 간편하게 나의 체질을 알 수 있는 체질 진단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나왔네, 결과가. 네, 선생님은 태음인으로 나오셨고요. 이 간이 튼튼하시고 폐가 좀 약하신 그런 체질이세요. 기호식품으로 차 같은 거 드실 때 오미자차 아니면 이렇게 연한 차를 좀 따뜻하게 데펴 드시는 게 좋고요. 술은 드시면 별로 안 좋지만 술을 꼭 드신다면은 소주나 도토리술 이런 거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 상담까지 받았으니 이젠 조격을 해볼까요? 태음인에게 좋은 한약재는 칡즙이고 소음인은 쑥, 태양인은 오가피, 소양인은 백지 달인 물을 넣어주는데요. 체질에 맞게 한방 조격을 즐길 수 있어 효과 만점입니다. 왠지 더 개운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야, 따뜻한 온천수에 그것도 본인의 체질에 맞는 한약재가 들어간 물에 두 발을 푹 담그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몸에 있는 혈액들이 착 순환하는 느낌, 게다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들과 함께 조격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기분도 좋아지네요. 좋다. 무료로 즐기는 한방 조격,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요. 멀리서 오셨네요. 따뜻하다는 생각을 나는 못하고 그냥 물이 있거려니 하고 왔는데 따뜻하니까 생각보다도 너무 좋아서 지금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유성 사람들은 장전 복 있는 것 같아. 복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한 조격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대전 유성. 1960, 70년대 국내 최고 신혼여행지로 꼽히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2곳의 온천탕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 시절 유성온천에는 영숙이 엄마, 철수 아빠의 신혼 시절 풋풋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인 온천 관광지로서 유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유성온천은 대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성온천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역사도 많이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얼마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시대? 한 100년, 100여 년? 아유, 너무 좀 심하시네. 아, 더 오래. 예. 1000년 됐어요. 1000년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으니까. 네. 1인석부터 커플석, 단체석까지 다양하게 마련된 조격장. 항상 40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됩니다. 얼마나 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부럽겠어요. 이게 아마 전국 최대 규모의 이 조격 체험장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른 지자체들에서 유성온천 조격장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좀 움직임이 좀 있어요. 이 성분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요. 여기 눈에 보여요? 네. 여기 칼륨 있고 여기 마그네슘 있고 그런데 보인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몸속으로 쫙 들어가면 몸에 이제 노폐물도 좀 제거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특히 이제 신경통, 관절염 이런 데 굉장히 효능이 있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죠. 유성온천에 오면 꼭 만나야 하는 희귀목이 있는데요. 신비의 온천수로 성장한 연인목입니다. 두 나무가 사이좋게 서 있더라고요. 이게 연인목, 일명 부부나무인데요. 이 사이를 통과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갈 수 없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 통과. 자, 이쪽으로 사이를 통과. 아이고, 나 힘들다. 통과. 자, 한 번으로 부족한가? 다시 한 번 더. 통과.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비난이다. 저격을 통해 몸의 피로를 쫙 풀었으니까 이제 배를 또 든든히 채워봐야죠. 유성에 와서 꼭 먹어봐야 되는 곳. 대전시가 인증한 3대째 3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맛집입니다. 여기네요. 유성에서 찾은 대전시 인증 맛집. 현재 2대에 걸쳐 3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 그랬듯 어머니는 당신만의 비법으로 특제 양념을 만들어 고기를 재워놓습니다. 청춘을 이 식당에서 다 바친 어머니는 오래오래 단골이 되어준 손님들이 그저 고맙습니다. 야, 저는 주물럭이라고 하면 그냥 고기하고 양념 넣고 주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까지도 모르지만은 손님들이 이렇게 참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매일 아침 고기 손질과 준비는 아들 김병현 씨가 맡고 있는데요. 잠시도 쉬지 않고 자로 잰 듯 균일하게 잘라내는데 보기보다 많이 힘들답니다. 아, 지금 이 두께가 전부 다 균이라고요. 직접 다 손으로 썬 거예요? 예, 직접 손으로 썰어야 돼. 이게 옛날같이 기계도 써보고 했는데 기계를 쓰면 맛이 없어가지고 드신 분들이 그전에도 기계도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다 놓으신 기계가 있었는데 그걸 못 쓰고 이제 다 처분하고 다시 이렇게 썰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 때부터 전부 다 손으로 직접 다 손수 고기를 썰어 왔던 거예요? 이야. 양념부터 고기 손질까지 정석이 듬뿍 들어간 돼지 주물럭. 얼마나 맛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신선한 고기 맛이 입안에서 잘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 주물럭은 양념 맛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양념도 맛이 있지만 고기 자체의 식감과 그리고 고기 자체의 맛이 정말 좋고요. 거기다가 양념이 싹 스며든 이 주물럭 최고네요. 돼지고기 하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을 빼놓을 수 없죠. 지글지글 불판에서 노릇노릇 구운 뒤 기름장을 찍고 파채와 콩나물까지 넣어 한쌈 크게 싸 먹으면 이 순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맛에 삼겹살 먹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대전 유성에 오시면 온천을 통해서 몸의 피로도 쫙 풀어보시고요. 바로 옆에가 전통 오일장이 있습니다.
전통 오일장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3대째 30년 이상 전통의 맛을 가지고 있는 이 고기 맛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삼겹살은 언제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부담 없이 즐기는 한방 조격. 피로도 풀고 피부도 매끈해지니까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대전시가 인증한 맛집에서 든든하게 허기를 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도심 속에서 따뜻하게 힐링하고 싶은 날, 대전 유성을 찾아주세요. 꼭이요. 앞서서 힐링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엔 특별한 태교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즐길 거리 정보도 많다 보니까요. 태교도 진짜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도 있고요. 네. 십자수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데요. 하지만 태교의 목적이요. 정서 안정이잖아요. 그만큼 또 힐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마의 힐링이 곧 아이와 행복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이와 엄마의 마음이 모두가 안정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정말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한 달이 바로 5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임산부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 떠나보시죠. 행복한 엄마, 건강한 태아를 위한 특별한 축제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열렸는데요. 어떤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예, 숲태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숲태교는 예, 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산모의 건강,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대상자들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전국에 있는 치유의 숲에서 이 숲태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이랑 그다음에 인부들이랑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숲태교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숲태교 여행, 그 첫 번째는 바로 잠시 후 숲태교 효과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숲태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숲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 숲의 장점을 살린 숲태교가 태아의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효과에 대해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선생님, 태교라는 건 저도 들어봤는데요. 숲태교는 처음 접해봐요. 어떤 거예요? 네, 그 태교의 기본 원리를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숲이 갖고 있는 태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태아들이 한 5개월, 6개월 되면 오감이 다 발달을 하거든요. 그 발달되어진 오감은 그때 되면 뇌기능도 발달을 하기 때문에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숲이라는 환경 속에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환경이 숲입니다. 평소에도 하던 태교를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의 맑은 공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요. 자연 항균 물질들이 임산부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시켜준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좋은 막둥이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오바고요. 우리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도 오기도 했고요. 또 저희 둘이 재능 기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3시쯤 행사가 있어서 들렸어요.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태교, 행복한 출산을 준비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태명 목걸이 만들기. 지금 아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끝난인데 지금 둘째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네,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고 이거 보고서 막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기
임산부의 건강에 좋은 먹을거리가 정말 많이 판다고 해요. 한번 둘러볼게요. 잘 먹고 잘 낳기 위한 태교 음식. 건강한 음식에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먹을거리만한 게 없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게 금귤을 이제 전과로 만든 거래요. 달콤 상큼해요. 간식 걱정 많이 하시죠? 이 청정 토마토 잼만 있으면 모든 재료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토마토 잼은 처음이에요. 딸기잼이 너무 달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마토 잼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딱 먹자마자 건강한 단맛? 그런 게 느껴져요. 우와, 이게 바로 꽃차예요. 봄날에 마시기 좋은 꽃차. 꽃차의 효능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네, 숲태교 페스티벌에 참여하셨어요. 네. 우리 인부들에게 추천해줄 차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쌍화차를 제가 했는데 네. 임신 초기에는 좀 힘드시고 6개월 이상 되시면은 이제 감기 오실 때 다른 약 못 드시니까 제가 만든 이게 우림이 바로 되는 쌍화차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약 못 드시는 임산부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뭐 구절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유명한 그 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건강한 출산을 위한다고 하면은 일단 마음이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뭘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항상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내 행복이다 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무조건 정말 건강한 그거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임부는, 그러니까 임산부는 전체 임신 기간 중, 그러니까 만삭 출산 전까지 평균 6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한다. 맞으면 임산부들을 위한 퀴즈. 평소 쉽게 생각했던 정보들이 막상 퀴즈를 통해 풀려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6kg보다 작거나 6kg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 같다 하시면 X. 6kg 정도 체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6kg 정도면 O. 아니다. 6kg보다 크거나 6kg보다 작으면 X. 3초씩을 어머니 확실하세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군요. 12.5kg 정도가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집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늘어가지고. 보통 이제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죠.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O. 아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이다 하면 X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자, 3, 2, 1 정답은 역시 X입니다.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역시 산모의 피를 빠르게 좋은 피로 바꾸기 위해서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더욱 즐겁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겠죠? 뭐 오늘 퀴즈 같은 경우도 임신 기간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다들 처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미리 뭐 이슬이 비치면 병원을 가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알게 되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엄마, 건강한 태아를 위한 시간. 숲에서 즐기는 진정한 힐링으로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태교 페스티벌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건강한 태교로 행복한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임산부와 출산을 앞둔 예비 맘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숲태교의 효능부터 태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임신과 출산에 대해 두렵고 막막했던 분들에게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명수 씨랑 저랑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명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비 엄마를 꿈꾸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네네. 10년 안에 예쁜 아이를 저희가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명수 씨는 어떤 태교를 생각하세요?
저는 물을 좋아하니까요. 바다에 가서 물에 발을 담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숲에 가서 마음의 안정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365를 하면서 제가 프랑스 자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새 취미를 배우고 있는데 숲에 가서 프랑스 자수를 한다면 2배로 태교가 함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숲에 대한 효능은 정말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정서 또 모성의 정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또 불안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비 맘들 또 숲에 가셔가지고 힐링하시면서 태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현희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요 산나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이 가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내일 이번 주말 아니면 내일이라도 산나물 가득가득 사셔가지고 고추장에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딱 비벼셔가지고 입안 한가득 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나물로 몸보신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됐던 삼척 두타산 등산대회가 올해는 삼척 하장의 고랭지 산나물 축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등산도 즐기고 향긋한 산나물도 맛보는 특별한 등반대회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지인 원주는 거돈사지와 법천사지, 흥법사지 등 불교 문화유산과 관련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최근 원주시에서 이 폐사지타야 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원주의 폐사지터들을 찾아 그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오대산의 숨은 트레킹 코스 두도령길을 아시나요? 홍천군 명계리에서 출발하는 두도령길에서는 완만하고 생명력 넘치는 천년 숲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대산의 또 다른 매력 두도령길을 소개합니다. 요즘 운동할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음악을 들으면 지루함도 없고 에너지를 내는데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귀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어폰 사용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사용하는 이어폰은 귀 건강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귀에서 고막까지 이어지는 통로인 웨이도는 피부 중 세균 감염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면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체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땀까지 흘리면 세균이 번식하는 데에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는데요. 귀 건강을 위해선 운동하실 땐 되도록 이어폰 사용을 피하고 만약 사용한다면 짧게 사용하고 귀와 이어폰 청결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땀이 들어갔다면 충분히 말린 다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 한 폭의 그림 같은 캠퍼스 커플 싱그러운 꽃바람 불어라 따뜻한 봄볕 아래 캠퍼스 커플 두근두근 두 뺨을 밝혀라 건강이 가득한 집